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커피앤톡 애청자예요. 제가 사연들 들으며 힐링을 많이 합니다. 저처럼 황당한 일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연들 보면 대부분 시댁이 이상한 집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그래도 다른 집들은 대놓고 나 이상한 시어머니다 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노골적인 마음을 숨기다가 결국에 숨길 수 없을 때 빵 터뜨려서 다들 기막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초대박, 막장 중에 막장인 분인 것 같아요. 다들 시원한 한방도 있으시고 사과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후들겨 혼내준 경우도 있던데 제 경우는 좀 희한하긴 해요. 궁금증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도 자기 엄마가 오죽 이상하면 결혼한다고 시댁에 인사 갈 때부터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자기야, 우리 엄마 만나면 무조건 돈 못 번다고 해. 집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진 게 없는 척해. 알았지? 아, 왜? 어머님이 돈 잘 버는 며느리는 싫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능력 있는 며느리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있더라? 혹시 어머님도 그런 과인 거야? 아니, 우리 엄마는 그냥 누군가가 돈이 많으면 다 빼앗아 가려고 해. 좋은 옷도 입고 오지 말고 촌스럽고 버릴 만한 정장 같은 거 입고 와. 그게 딱 좋겠어. 그래? 설마 며느리 돈에도 욕심내실까? 자기 돈도 많이 관여하셨어? 자기 돈 꽤 있잖아. 내 돈도 얼마나 탐내했는데 그래서 내가 뒤로 다 빼돌렸어. 안 그랬으면 우리 엄마가 다 뺏어가서 나 빈털터리였을 거야. 아무튼 내 말 명심하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옷도 촌스러운 거, 돈도 없다고 하고, 알았지? 그래야 우리가 편해. 예비신랑은 결혼 전부터 자기 엄마는 돈 욕심이 많아서 최대한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했고요. 결혼 전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예쁘게 꾸미고 잘 입고 올 필요도 없다며 집에서 버리려고 하는 촌스러운 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가족이잖아요. 아들이고요. 어떻게 아들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하는 건지 저는 좀 의아했어요. 모자가 사이가 많이 안 좋나 싶었지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한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이었어요. 저는 진짜 버리려던 정장을 입고 갔고요. 화장만 깔끔하게 하고 갔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셨는데요. 어머님께 인사드리자마자 저에게 묻는 첫 질문이 딱 이거였습니다. 그래,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다. 결혼은 해도 좋은데 너 얼마 버니?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해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드리자마자 돈 얘기부터 나오나요? 게다가 어머님은 고상해 보이려는 노력도 없으시고 저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으시고요. 너너거렸어요. 그런 포인트에서 기분이 살짝 상했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머리를 엄청 돌렸어요. 제가 그때 월급을 한 400만 원 넘게 받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오기 전에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재산을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없는 척 하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번다고 하려다가 더 깎았습니다. 제 월급 말씀하시는 거죠? 제 월급 150이에요. 겨우 차비하고 옷 사입고 하는 정도예요. 어머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예비신랑이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비신랑한테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금액이셨는지 혀를 차시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말에 남편이 덧붙인 말이 더 웃겼습니다. 엄마, 내 월급이 200만 원이잖아. 남의 자식 월급에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해? 듣는 내가 더 기분이 안 좋네. 세상에, 예비신랑도 월급을 파격적으로 뻥친 거예요. 예비신랑이 사실 저보다 좀 더 잘 버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는 200만 원 번다고 거짓말했고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때였죠. 너희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밖에 못 버냐?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 잘 보내놓으면 알아서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남들 버는 만큼도 못 버는 거야, 이 머저리 같은 것들아. 결혼을 할 거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려고. 애라도 생기면 그 월급으로 어떻게 키울 거야? 돈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냐?
시어머니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셨고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너무 듣기가 싫어서 한 소리 할까 싶다가 예비신랑이 그때 눈을 찡긋하면서 저한테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았습니다. 결혼하러 첫 인사드리러 간 날에 연봉이 작아서 이렇게 혼났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보통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보통 시댁에서 한상 차려주거나 정갈하게 다과를 차려놓는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은 그날 딱 커피 하나 타놓으셨습니다. 제가 믹스커피를 좋아해서 그건 문제는 안 됐지만요. 정말 다른 사람이 왔으면 이런 대접받고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예비신랑이 저를 겨우겨우 달래서 인사를 치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야, 나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자기랑 결혼한다고 인정한 건데 다짜고짜 연봉 들먹이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기겁할 일인데 돈 많이 못 번다고 혼나고 게다가 커피 한 잔이 뭐야. 나 이런 대접 받는 거 기분 너무 안 좋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정이 없어. 어릴 때부터 유명했지. 칭찬 한 번, 따뜻한 말 한 번 없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나 중학교 때 공부 잘했었거든? 그래서 인문계로 진학한다고 하니까 공고로 진학해서 빨리 돈 벌라고 나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신 분이야. 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축하한다는 말보다 학비 못 보태준다는 말이 먼저이셨어. 그리고 자꾸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는데 자식한테 애정이 없고 돈 욕심이 과하다고나 할까? 내가 첫 월급 타던 날 월급을 다 달라고 했었어. 월급을? 아니, 월급을 다 달라고 했다고? 왜? 그럼 자기는 무슨 돈으로 살라고? 내가 인턴 때부터 엄마가 그랬어. 아들 키워준 값 이제부터 받을 거라며 월급을 다 주면 자기가 월 50만 원 줄 거라고 그랬어. 혹시 어머님이 많이 어렵게 사셔? 생활비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 돈 많이 벌어 임대업 하시거든. 집도 몇 채나 있으셔. 그럼에도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니 왜? 돈 많이 버시면 자기 월급이 간절한 것도 아니잖아. 자식은 당신이 낳아놓고 왜 키워준 값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야? 돈 많으면 딴 곳에 쓴다며 아무튼 달라고 하셨고 막무가내로 뜯어갔어. 나도 자기랑 똑같은 말을 했지. 나는 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 놓고선 왜 크는 게 빚진 것 마냥 돈 달라고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나가래. 네가 이 돈으로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냐고. 이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셨지. 그건 맞는 말이긴 해. 그래서 그때부터 월급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 혹시 어머님이 뭐 돈 모아서 나중에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거 아니고 내 친구가 그렇게 하는 애가 있거든. 아니야. 나도 그런 희망을 걸었었는데 확실하게 내가 확인했어. 내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집수리를 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에 썼어. 주택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달 내 월급으로 뭘 고쳐야겠네. 그런 말 했고 정말로 돈 들어오면 바로 고치셨거든. 그럼 어머님 상황이 좀 넉넉지 못한 거 아닐까? 예전에는 넉넉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의심이 들었긴 해.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런 주택 단칸방에 살지 않더라. 다들 원룸으로 가니까. 그래서 방들이 비어있긴 해. 그런데 집이 노후돼서 고칠 곳은 많아서 내 돈으로 다 고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월세 받는 게 얼마인데 그걸로 충분해. 그냥 내 돈이 쓰고 싶은 거야. 자기 돈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결혼 전에 예비 신랑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이런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시째가 붙으면 돌변하는 게 시댁인데 첫 만남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까지 밀고 가는 건 좀 불안했어요. 이런 집안은 피하라고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결국엔 믿었던 남편마저 막장의 길로 간다고 남은 건 상처밖에 없을 거라는 말에 결혼을 하지 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예비신랑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절대로 엄마 편이 아니야. 나에겐 지금 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내가 앞으로 속 썩이는 일이 있으면 내 전 재산을 주고 이혼할게. 제발 나를 믿어줘. 응? 진짜지?
그 마음 변치 않을 자신 있지? 나 진짜 생각이 많아졌거든? 자기가 이런 말 안 했으면 나 진짜 결혼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어. 나 진짜 자기만 믿고 간다.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할게. 난 우리 엄마랑 달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게. 그 말 한마디에 예비 신랑한테 강한 신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깊어서 계속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는 과정도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저희들은 정말 변함없이 달달했고 변함없는 애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어머님께 기대하지 않고 남편이 번 돈으로 결혼을 한다고 했고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은 예단 예물이 오갈 때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셨어요. 얘, 결혼할 때 예단 폐물이 오가잖아. 너는 뭐 받고 싶냐? 그건 내가 해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저한테 뭘 해주신다고 하니 의아하기도 했고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가격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는데 어머님이 대놓고 물어본 이상 저도 대놓고 말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액세서리는 잘 안 해서 필요 없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가지고 다닐 가방이랑 금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돌려 말해봤자 원하는 건 못 받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다들 그 정도씩은 오간다고 했고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어차피 예단비 드리는 게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어머님이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가방? 너 그 똥가방? 그런 가방 말하는 거지? 나보고 지금 명품 사달라고 하는 거냐? 그런 거 다 쓸데없어. 그냥 금으로 해라. 네? 저는 솔직히 금도 필요 없고 가방만 필요한데요. 그럼 금을 빼고 가방으로 할게요. 가방이 뭐 남는 게 있냐? 금이 변함없이 자산이 되고 좋은 거다. 금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금으로 해라. 응? 가방은 무슨 가방? 돈도 적게 벌면서. 참네.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갖고 싶은 거 말한 겁니다. 어머님, 이럴 거면 왜 물어보셨어요? 어차피 제가 어떤 걸 말해도 안 해주실 듯한데요. 그럼 금으로 할게요. 이왕 해주실 거 그럼 제대로 해주세요. 어머님은 이렇게 막무가내셨어요. 제 의향을 물어보시곤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딱 답정너예요. 답을 정해놓고 묻는 사람이요. 저도 이런 별것도 아닌 일에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집 근처에 있는 금은방으로 불렀고요. 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디자인을 고르래요. 제가 액세서리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근거 보기로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금을 사서 해주는 게 아니라 글쎄 집안에 있는 금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가져온 거 있죠. 그 금들을 알뜰 살뜰 다 모아서 녹여서 저한테 해주는 거였어요. 거기에 심지어 금리도 있었답니다. 그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께 말을 했어요. 어머님, 금을 사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금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같은 금이고 같은 값어치인데 집에서 있는 거 녹여서 주나 사서 주나 네가 받는 건 똑같은 금액 아니냐? 그게 뭔 상관이라고? 네, 어떻게 주시던 상관은 없는데요. 금리는 빼세요. 그건 어머님 가지세요. 아저씨, 이 금리는 어머님 돌려주시고 그것만 해주세요. 유난을 떠내 유난을 떨어. 왜? 금리는 더럽냐? 이거 진짜 금이야. 감정도 받아놨다고. 녹으면 다 똑같은 금인데 이빨 모양이라서 싫은 거야? 네 시아버지 이빨 내가 해드린 거라 진짜 금이야. 심지어 아버님 치아였어요? 소중해서 보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머님이 보관하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해주신 금은 정말 찝찝하게 받았어요. 이렇게 하실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마음 박박 긁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반면에 저희 집에서는 예비 신랑한테 해줄 거 다 해주셨어요. 시계, 정장, 가방, 구두,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 팔고 보태서 더 좋은 차 사라고 돈도 주셨습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양가에서 받은 것들 서로의 집안에 꼭 다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특히 금전적인 얘기를 안 하면 서로의 집안에서 뭘 해주는지 절대 모르니까 꼭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다 말을 했는데요. 어머님이 고마워하기는커녕 한껏 비꼬아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군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원래 처가는 그런 거다. 결혼할 때 처가에서 다 그 정도는 보통으로 해주는 거야. 아이 뭘 생색을 내고 있어? 어머님, 생색 내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예비사위 예뻐서 좀 무리하신 거예요. 제 친구는 이 정도도 안 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시댁에서 저보다 많이 받고 결혼했고요. 너 지금 네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말하는 거냐? 이 정도면 많이 해준 거지. 누가 하녀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냐? 옛날에는 말이야. 잠깐만요. 하녀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절 하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며느리지 왜 하녀예요? 하녀라는 말에 제가 화나서 눈이 돌았는데요. 옆에서 듣던 예비신랑이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하녀는 누가 하녀야? 나는 이 사람 왕비로 모시고 살 거야. 엄마도 할머니 안 모셨으면서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는 다 큰엄마가 모셨는데 무슨 시댁에 하녀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해? 처가에서 사위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평생 네가 먹여 살릴 거니까 당연하지. 엄마, 아들이 그렇게 잘났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나도 능력은 비슷해. 처가에서 나한테 많이 해주면 고마운 거고 우리 집에서 많이 못 해주면 미안한 거지. 당연한 게 어딨어 당연한 게. 나는 엄마의 이런 점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놈. 무능력해서 키워준 값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주 둘이 지랄들을 한다. 지랄들을 해. 엄마, 나도 엄마 진절머리가 나. 나 안 보는데 속 편하지? 결혼할 때까지 신혼집 구해놓은 데에서 살게. 그리고 결혼하면 엄마 볼 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네가 나가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돈덩어리, 저 배응망덕한 놈. 너 나갈 거면 네 동생도 데리고 나가. 아주 둘 다 돈덩어리야. 이제 네 동생 네가 키워. 으유, 내 박복한 팔자. 예비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생 남동생이 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까지 데리고 가라지 뭐예요? 남편한테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정말 부모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엄마는?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왜 나보고 거두라고 하는 거야? 동생이 뭐 내 자식이야? 엄마의 자식이니까 엄마가 키워. 엄마가 부모니까 책임을 다하세요. 왜 의무도 없는 나한테 동생까지 떠넘겨?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네요. 그렇게 말하고 간단히 짐을 챙겨서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혼집은 무슨 돈으로 구했냐? 그것도 처가에서 해준 거야?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지? 우리가 모은 돈으로 했으니까 엄마는 신경 꺼. 우리 돈으로 구한 거니까 행여라도 올 생각하지 말고. 뭐?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아파트를 구한 거야? 혹시 너 나 속였냐? 월급 200이라 해놓고 사실은 더 받는 거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속여? 그럼 별 수 있어?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아들이 맞긴 해?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니.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그 명분이 납득이 안 돼서 그래. 키워준 대가로 월급을 다 내놓으라니. 사채업자도 그러지 않겠다. 직장인이 어떻게 월 50만 원으로 생활을 해.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엄마가 이상한 거야. 내가 안 속이고 배겨? 네가 그러니까 호래 자식인 거야. 네 엄마가 너 키워준 건 왜 생각 안 해? 이 나쁜 새끼야.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쓸데없다고 하는 거야.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엄마가 원해서 낳아놓고 왜 그 책임을 나한테 지라고 해?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하지.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는 부모가 당연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게 부모냐고. 엄마를 질타할 거야. 사랑은 바라지도 않아. 부모의 따뜻함 바라지도 않다고. 걸림돌이나 되지 말아줘 제발.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후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네, 저도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많이 속상하지.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참 속상해. 자기 괴로워하는 것도 보기 힘들다. 어머님은 좀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한테도 그럴 줄은 몰랐어. 보통의 엄마들과는 좀 다르긴 해. 저기 혹시 서운한 마음에 그런 의심은 한 적 없어? 계모 아니냐고? 나도 그런 생각 해봤지. 우리 엄마 어렸을 때도 어린 자식한테 애틋하게 대한 적 없어. 부모님 결혼 사진 다 있고 내 동생과 나 갓난아이였을 때 사진도 다 있어. 나도 그런 의심 들어서 찾아봤었는데 계모는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는 고약한 사람이야. 이런 게 감정을 쌓이게 하는 거야. 나라고 싸움에 살고 싶겠어? 엄마가 나한테 잘 대해주고 대화가 잘 됐으면 내가 나 키워준 사람한테 월급 못 주겠냐고. 자식도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며느리는 오죽할까. 결혼하면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 쌓인 게 많아서 결혼하고 나면 정말로 어머님과의 연을 끊고 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살려고 했지만 제가 그래도 도리는 하면서 살자고 했어요. 나중에 자식된 도리 안 했다는 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선물을 사들고 인사드리러 갔었고요. 저희 집에도 한번 초대해 집들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시국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네 건물은 중국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코시국으로 한 번씩 싹 월세를 빼고 나갔고요.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적적하신지 어머님은 어머님답지 않게 저희 집에 놀러 오신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번 저희 집에 모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하셨어요. 게다가 제가 도어록 열 때 슬쩍 봤는지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문까지 따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둘 다 맞벌이라 하잖아요. 저희 있을 땐 안 오시더니 저희 없을 때 와서 하루 종일 쉬다가 가고 밥도 먹고 가고 제가 장 봐놓은 것까지 싹 따가지고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뻔뻔하게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네 집 가서 좀 쉬다가 집에 왔다. 냉장고에 고기랑 야채들이 많아서 내가 가져왔으니까 너네는 다시 사다 먹어라. 네? 저희도 없는 집에 들어오셨다고요? 문은 어떻게 여셨어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네가 문 딸 때 슬쩍 봤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아들 집 가서 쉬다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불러서 밥 차리고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지. 안 그러냐? 내가 근거 보기도 해줬잖니. 그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야? 내일도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런 도둑 같은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고스란히 남편한테 다 전했고요. 남편도 길길이 날뛰며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우리 없을 때 우리 집 몰래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것들까지 싹 쓸어가? 그런 거 우리 좀 불쾌해. 다음부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 비밀번호는 내가 바꿀게. 너는 이런 시국에 네 엄마 걱정도 안 되냐? 이 호래 자식아, 새도 다 빠졌지, 방들 다 놀고 있지, 돈은 없지, 집은 춥지. 내가 니네 집 가서 놀다 오고 음식 가져온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 나쁜 놈. 너 같은 건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고아원에 확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이 고얀 놈. 그래? 그때 그럼 고아원에 버리려고 했어? 그러지 그랬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때 아들 버렸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연 끊고 살자. 나도 엄마 같은 엄마 필요 없고 엄마도 나 같은 아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연 끊고 살자고. 나쁜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늘이 꼭 벌 줄 거야. 내가 매일매일 너 벌 주라고 빌 거야, 이 나쁜 새끼야. 시어머님은 아들인 제 남편한테 악담이란 악담,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어요. 남편이 그날 전화를 끊고 많이 괴로워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한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흐느끼며 우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뒤에서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어디 아프다거나 돈이 많이 없다거나 무슨 힘든 일 생긴 거 있어? 남편도 그렇게 어머님과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동생한테 어머님의 근황을 물어보았어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왜? 엄마가 무슨 일 있대? 전에 아래층에서 누구 이사 오고 아파트 세주는 집 계약했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무슨 일 있나 그냥 물어본 거야. 넌 어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형, 나는 괴롭지. 하루에 12번씩 엄마의 폭언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집에 오면 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별별 욕을 다 들어. 엄마가 등록금 안 내주잖아. 지금까지는 가외로 계속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집을 나오고 싶어서 알바 하나 더 늘렸어. 엄마가 자식들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나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 도련님의 정신 상태도 꽤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은 도련님과의 전화통화 후 더 심란해했어요. 그래서 저와 상의를 했죠. 여보, 미안한데 내 동생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시켜도 될까? 내가 좀 보살펴주고 싶어.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라고 해도 될까? 당신이 불편하면 안 할게. 저희 도련님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당시 3학년 겨울방학이라서 졸업까지는 1년 남아 있었어요. 여보, 잘 생각했어. 나도 도련님을 계속 어머님 집에 살라고 하는 게 마치 방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 별로였거든. 내일이라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나야 괜찮지.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고 불편할 거 없으니까 얼른 오라고 해. 그래서 시동생과 신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진짜 신혼 초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부모 잘못 만난 자식들이 웬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도련님은 어머님과 연락을 일체 끊어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도련님이 졸업할 때에도 어머님을 부르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가서 축하해 주었어요. 도련님은 다행히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월세값을 모았고요. 이사 비용이 생기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산 지도 3년이 되었을 때 저희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저도 남편도 도련님도 다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제가 임신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산모 미역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미역을 받았는데 그냥 받아먹어요? 그때 정말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홀몸이 아니라서 어머님이 또 막말까 폭언을 하실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요. 의외로 기분 좋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역이 배송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저 임신한 거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오며 가며 너희를 멀리서 봤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근처 지나가다가 봤어. 배 보니까 네 맘대 출산할 것 같아서 보냈는데 몸은 풀었니? 아직 2주 남았어요. 우리 애가 복덩이네요. 할머니와 전화를 하게 해주니까요. 내가 그동안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 내가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 생기니까 욕심이 과했었어. 그리고 너 배부른 모습 보니까 손주 모습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내가 원래 애를 싫어하는데 이래서 할미라면 차가웠던 사람들이 다 바뀌는가 보다. 손주가 많이 보고 싶어. 어머님이 정말 진지한 말투로 저에게 사과도 하시고 손주가 기대된다며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때 어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이직을 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저는 지난주에 휴직해서 애 낳고 1년 뒤에 복직한다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애 태어나면 연락한다고 했고요. 저도 저희 아이를 할머니 사랑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할머니의 존재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요. 살아계신 분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어머님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주시니까 제가 그 손을 잡아드리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하고 조금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였어요. 우리 엄마가 미역을 보냈다고? 그거 다시 돌려보내. 미역은 무슨 미역? 됐어. 우리가 미역 못 먹을 형편도 아니고 애 보고 싶다고 이러는 것도
난 솔직히 못 믿어. 아이, 우리 엄마 연기하는 거야. 애 안 좋아하는 분이라고. 괜히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난다. 애 낳아도 연락하지 마. 에이, 그래도 난 미역 보내준 것에 감동했는데 어머님도 손주한테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목소리 분위기부터 많이 달라지셨어. 3년이야.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 엄마는 30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고. 엄마랑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식한테도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데 손주라고 다를까. 달라졌다고 느꼈어도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난 지금이 좋아.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도 주변에 자식하고는 사이 안 좋았다가 손주 낳고 가까워진 사람들 봤다고 제 시어머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 했어요. 남편과 수차례 얘기 끝에 저희는 애를 낳고 어머님께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아기 낳았어요. 아침에 낳았고요. 딸이에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어머, 아유, 고생했다. 딸이라니 더 좋다. 내가 아들만 키워봐서 그러는데 아들내미들은 재미가 없어. 딸이 재밌지? 그리고 키울 때도 돈이 적게 드니까 얼마나 좋니? 저는 딸이 돈이 적게 든다는 말에 살짝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다 말하고 지나가자 싶어서 애둘러 말을 했어요. 아유, 딸이랑 아들이랑 요즘 차별 없이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드는 성별 없어요, 어머님. 저희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몸 불러는 친정으로 가니? 언제쯤 애기 볼 수 있어? 요즘 코시국이라 면회도 안 된다는데. 병원에서 3일 있다가 조리원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3주 정도 있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친정 갈 거고요. 조리원에서는 일체 면회가 안 되지만 창밖으로 얼굴만 보여준다고 해요. 그때 보러 오세요. 뭐? 조리원? 무슨 조리원이야? 친정 있으면 그냥 친정으로 가면 되지. 조리원 비싸다는데 거긴 돈 주고 왜 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너희 월급으로 그거 가당키나 한 곳이니? 저도 아이도 저희 친정엄마도 건강을 위해 조리원을 가기로 했어요. 조리원에서는 몸을 회복하기도 좋고 아이도 전문가의 손길 받아서 잘 크고요. 저희 엄마도 신생아 오랜만인데 같이 보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리원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슨 조리원이냐고 노발대발하셨어요. 아유, 그때 어머님이 또 시작했구나. 남편 말이 틀린 게 없구나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얼마 후에 제 통장으로 조리원비 하라고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 사람을 들었다 놨다 병 주고 약 주고 아주 널뛰기를 하는데 시어머님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리원 비싸서 안 갔으면 싶지만 또 손주는 너무 보고 싶고 소중하니까 조리원비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남겼어요. 그리고 조리원에서도 면회가 안 돼요. 어머님이 조리원에 오셨지만 문 밖에서 인사드리고 창문 밖으로 아이를 보여주는 걸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코시국이라 그때부터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이를 낳고 드디어 친정에 처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2주 전부터 저와 아이 온다고 장을 다 봐놓으시고 일주일 전부터 나가지 않으시고 코시국 감염을 대비하셨어요. 저도 엄마 집에 가서 미역국에 넣어 먹을 전복을 주문했었죠.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리원 마지막 날 어머님이 조리원으로 오셨고 남편과는 어색하게 인사 후에 남편은 차를 빼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조리원 밖에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복 산 게 알림이 뜨는 거예요. 어머님의 시선이 제 핸드폰 알림 문구에 꽂혔습니다. 전복 샀니? 친정에 가져가려고? 아주 팔자 좋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흥청망청 써대고. 아, 네? 어머님 왜 또 그러세요? 어머님네도 시켰어요.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까 오면 바로 드셔도 돼요. 살아서 가니까요. 친정에 저 3년 만에 가요. 가서 저도 먹고 친정 식구들과 같이 먹으려고 샀어요.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뭐 급한 것처럼 잡을 데가 없으니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출산하고 탈모까지 와서 머리털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고요. 아니 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냐고요.
저는 아주 잠깐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월급 200도 못 버는 년이 우리 아들 돈으로 친정에 쳐주고 자빠져 있네. 너 미쳤니?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놓고 얘기해요. 어머님이 변한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어찌나 흔드시던지 제가 결국 넘어지기까지 하니 그때 조리원 선생님들이 놀라서 뛰어와 말렸습니다. 그때 저를 안 말려주셨으면 저 실려갔을 것 같아요.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나서 저도 씩씩거리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지금 전복값 아까워서 이러세요? 전복 그까짓 게 얼마 한다고요? 저 몸보신하려고 샀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요? 제가 지금 돈 못 버는데 남편 돈 쓰는 것 같아서요? 꼭 돈도 못 버는 년놈들이 꼭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지. 예, 너 철 좀 들어라. 애도 낳았는데 너희가 돈이 어딨다고 그렇게 비싼 조리원에 비싼 전복까지 사 먹어. 그냥 미역이다 끓여서 처먹어. 아유, 아들 키워봤자 딴 년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는데 그 돈 다 받지도 못하고 아유, 아까워. 역시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는 게 못마땅한 거였어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에 제가 흥청망청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쓰고 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비밀을 밝힐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어머님의 실체를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에 다 폭로했습니다. 저 연봉 1억인데 뭔 개소리를 하세요? 모르셨구나. 저 휴직 전에 승진해서 관리장이에요. 연봉 1억이라고요? 1억. 뭐? 연봉 1억? 아이, 세상에. 너 나한테 150만 원 번다고 그랬잖아. 너도 날 속였니?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엿먹여? 어머님은 크게 놀라셨고 또 자기를 속였냐고 아주 발각을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주차를 하고 돌아왔고요. 제가 방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남편을 보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남편이 생기면서 제가 안 당해도 될 수모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남편을 보자마자 저도 폭발해버렸거든요. 여보, 나 안 되겠어. 내가 당신 만나서 이런 성격 이상한 시어머니랑 엮이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된 것 같아. 이대로는 못 살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어머님, 이혼해 줄 테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요. 그때 남편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차 흔들렸고요. 어머님은 눈치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그래, 이혼해라. 너 이혼하기 전에 조리원비 다 내놔. 어디 누워만 있는 곳에 몇백만 원씩 쳐들어 호강을 해. 너네 돈 내놔, 어서. 너네가 못 사는 것 같아서 준 건데 너네 돈 잘 벌잖아. 그러니까 내놔. 내 돈 내놔. 어머님은 무슨 빚쟁이 마냥 저희한테 돈돈거리며 조리원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조리원 선생님들, 산모들 모두 저희의 소동에 시끄러워서 다들 구경을 하고 있었고요. 몇몇 아기들은 울기도 했습니다. 진짜 조리원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 시어머니인가 부끄러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조용히 해달라는 조리원 실장님의 말에 바로 남편은 어머님한테 달려들었어요.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듯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또다시 선생님들이 말렸는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아들인데 자신을 그렇게 무력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쇼크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은 안 써서 여기 줄 테니까 어서 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돈 좋아하는 분이 손주는 필요 없지 않아? 애 낳아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당신을 기대했었어. 아들 이혼시키려고 다시 연락한 거야. 돈 잘 번다니까 이 돈 또 뺏어보려고? 아니, 나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키워준 돈. 그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신병원에나 가봐. 다른 사람들까지 미치게 하지 말고 미칠 거면 혼자 미쳐. 알았어? 어머님은 그대로 일어나서 돈을 주섬주섬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은 저를 일으키고 아이를 받아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자고 한 거 미안하다고요.
남편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어머님은 영원히 묻고 살자고 저희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다시 연을 끊게 되었고요. 이후 어머님은 도련님한테 가서도 키워준 돈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떼썼다고 해요. 도련님은 참지 않고 자신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아들들이 이제 다 커서 어머님께 더 이상 당하고만은 있지 않기로 결심하면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옛날부터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짱구 엄마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되려 남편한테는 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짱구 아주머니는 우리 애기 보고 싶다고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애기가 인물이 벌써부터 훤하네. 아유 이쁘다 이뻐. 이거 별건 아닌데 내가 장현이 색시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돈으로 가져왔으니까 애기 필요한 거 사서 써. 어머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빈손으로 안 오셔서 제가 되려 더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그냥 엄마가 주는 거라 생각해. 그나저나 장현이 너 네 엄마 소식 못 들었지? 연 끊고 산다고 했으니까. 아유 네 엄마 요 며칠 전에 온 집안에 빨간 딱지 붙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우리 이웃들이랑은 잘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돈 들어갈까 봐. 근데 우리 아줌마들이 정자에서 수박 먹고 놀고 있는데 아이 울면서 우리한테 와서 속 얘기를 다 하더라. 무슨 속 얘기를 해요? 아이 그리고 빨간 딱지는 무슨 말이고요? 아니 무슨 어떤 남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뜯긴 건지 뭔지 제비한테 당한 건지 뭔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뭐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다 압류되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쩐지 우리 부부를 왜 찾아왔는지 손주 핑계대면서 접근했는지 알겠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모든 통장도 압류되게 생겼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자식 돈까지 다 뺏어가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 다 날리네요. 아휴 모자란 인간.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졌다고 짱구 아주머니께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일단 저희와는 연을 끊고 있으니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더 연락이 올 것 같긴 한데 잘 대비해서 끊어내야겠죠. 결국 시어머니는 벌을 받은 거예요. 자식보다 돈을 더 생각하다가 자기 꼬임에 자기가 넘어진 거죠. 시어머니 일은 그냥 모른 척하고 일단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받은 상처가 문득문득 떠올라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더 지나야 잊히겠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